TV 수신료가 지금 전기요금과 결합을 징수하는 것이 국회에 가결이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KBS 수신료를 얘기하는 거죠. 2,500원. 이게 계속 전기요금에 합산돼서 부과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내고 보는 거를 잘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분리징수가 되고 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합산해서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렇게 전기요금에 합산되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내가 KBS를 보던 안 보던 이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내가 이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저게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게 나는 그 수신료의 가치를 내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내가 왜 내야 돼?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참 그 국회의원들이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정권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수신료 징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자기가 여당일 때는 합산해야 된다. 네. 자기한테 KBS가 불리하게 느껴지면 불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됐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네. 저렇게 분리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도 가르쳐 줬지만 그렇게 안 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지금 이제 민주당도 동의를 했으니까 가결됐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시 우리가 여당 될 것이니까 그렇지. 합산하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네. 저는 오히려 이걸 뭐 합산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CCTV처럼 한국의 KBS도 조금 더 뭐랄까 국가 방송으로서 위상을 잘 제대로 찾고 중립성을 찾는 데 중요한 거지 그 몇천 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의미 사실은 아리랑 TV나 각 뭐 부처에서 전부 다 방송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좀 통폐합해서 말하자면 KBS 1, 2, 3, 4 하든지 EBS까지 네. 아리랑 TV까지 좀 그런 면에서 좀 효율성을 가지는 게 훨씬 낫죠.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KBS 119 있고 EBS 있고 그러네. KTV 있고 아리랑 TV 있고 그 방송국을 각각 들어서 또 산업방송 산업 TV 있고 네. 노동부 노봉 TV 있어요. 거기서 오는 누수가 덜 심하다고. 아, 그럴 그 수 돈만 있겠다. 모아도 징수 저 돈 안 받아도 KBS 살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모아버리면 그 자리가 없어지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안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건 점차 뭐 통합하면서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각 부처가 그것은 뭐냐면 관료들 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노동부 쪼개놓고. 노동방송국 하면 노동부에서 그만둔 사람 가서 국장 시키고 그게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은 자리 때문에 안 뭉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확실히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돈 주고 싶어, 돈 주기 싫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내왔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KBS가 더욱더 비판의 대상이 됐던 건 네.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었어요. 그 와중에. 자, 근데 어디서 이게 민심이 확 뒤바뀌었냐? 네. 몇몇 실질적인 이제 조사 결과가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KBS 직원 중 억대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의 비율이 46%가 넘었습니다. 우와. 네. 결국은 사람들은 KB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못 느끼고 있는데 그 내부 직원들은 2명에 1명꼴로는 억대 연봉이다. 우와. 여기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 한 커뮤니티에 KBS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정년 보장된다.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불만 있으면 입사하라. 이런 글을 올려서 민심에 엄청난 기름을 부었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결국 이 분리징수가 됐고 KBS가 이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졌고 네. 이번에 다시 이게 합산징수가 됐는데 KBS 입장문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결정된 직후에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했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에서 소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KBS가 이런 흐름을 겪었으니까는 과연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시행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감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권의 나팔수를 계속 자임했잖아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스스로 거기에 굴복하고 정권 찬양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야당의 반대, 또 야당이 또 여당이 되면 여당이 찬성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부분을 취해서 진짜 국가
공영 방송으로서 거듭난다면은 국민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요 기사 지금 또 우리 감독님 올려주셨는데 이제 요 얘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그 내용인가 봐요. 근데 진짜 좀 자극적이네요, 그죠? 예, 자극적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했던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실제로 KBS가 직원들 전체가 네. 양분화돼 있어요 이미. 아, 그 안에도 정치적으로. 그렇구나. 사장 바뀌면 이 라인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구나. 근본적으로 보면 방통위부터가 중립화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방통위가 너무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장 스님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정치권 뭐 언제부터 다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더 중립적으로 잘할 사람을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당이 하는 게 우리 편을 무조건 사장으로 심기에 방통위원을 그렇죠. 심기에 그게 네. 혈안되니까요. 그게 따라서 모든 지금까지 라인을 다 세운다. 그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극과 극의 사장에 따른 다른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더 뭐 내밀하게는 지금 이제 정치적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MBC가 너무 굉장히 강하게 정치적 색깔을 내니까 그렇죠. KBS가 안정화되는 기준은 돼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예컨대 솔직히 탄핵을 찬성하더라도 MBC가 너무 심하게 해버리니까 멀리 갔죠. 예. 예. 그러니까 KBS가 그래도 지렛대가 되네, 그 중심이 되네라고 해서 시청률이 조금 회복되는 부분이 있을 근데 건데. 그건 KBS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거는 저는 정당이 잘해야 된다. 네, 네. 더 사심 없는 중립적인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정권 네. 잡고 나면 그 방송사를 이렇게 뭔가 중립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예. 근데 욕심이 나겠지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문화부 소식을 쭉 이어서 왔는데 기자님 저희가 이렇게 좀 같이 소통하는 것도 재밌죠. 어때요? 네. 일단 저도 사실 취재를 하다 보면 중립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취재하는 영역에 좀 더 몰두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네. 좀 시각도 넓어지는 것 같고요. 훨씬 더 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